본격적인 데뷔 활동을 시작한 완성형 신인 이즈나, 유명 프로듀서 테디와 어떤 시너지를 냈을까요? 그리고 이들의 매력은 무엇일까요? 컬처콕 플러스 시작합니다. 우선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는 문바톤 리듬의 하우스 장르를 좀 기반으로 하는데 중간중간에 약간 통통 튀는 그 약간 밝은 느낌의 플럭 사운드가 들리더라고요. 이런 느낌이 몇 년 전에 K-팝에서 트로피칼 같은 장르로 유행을 했었고 되게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는 위너의 리얼리 같은 노래가 있었는데 플럭 사운드가 나오는 트로피칼 같은 경우는 잘 들어보시면 좀 여름 느낌이 나고 좀 밝고 되게 신나는 느낌인데 이즈나는 곡이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후렴이 맞아 할 정도로 좀 심플하고 좀 더 과격하게 욕을 먹을 각오로 표현을 하면 편곡을 다 안 한 거 아니야? 할 정도로 처음에 되게 비게 들렸거든요. 근데 뭐 아시다시피 크레딧이 테디인데 사실 테디가 뭐 우리나라에서 음악 제일 잘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.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데뷔곡이 자신의 좀 뭔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뭐 예전에 테디가 했던 그런 방식대로 했다면 사람들은 질릴 수도 있고 무언가 좀 새로움을 좀 던져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음악이 처음에는 좀 심심하게 들릴 수 있어도 멤버들이 안무나 이런 것들로 소화를 잘하면 훨씬 더 좋게 들리거든요. 그래서 첫 앨범 되게 색깔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저는 테디의 음악 80세대라서 제일 처음 들었던 게 테디가 가수 원타임으로 활동을 했고 그때 작사 작곡 혼자 다 했었잖아요. 그래서 테디의 음악을 거의 30년 동안 다 지켜본 찐팬 중에 한 명인데 과거의 테디의 음악과는 결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테디의 음악은 다들 알다시피 좀 힙합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힙합치고 좀 되게 트렌디하고 꽉 차고 되게 좀 벌크러쉬하고 좀 멋있는 음악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번 음악은 이게 테디가 만든 거야? 할 정도로 좀 비어있는 느낌이 들고요. 하지만 테디가 괜히 테디가 아니잖아요. 아마도 자신이 과거에 히트쳤던 뭐 2NE1이나 블랙핑크 같은 스타일로 하면 분명히 지금 시대에는 안 먹힐 게 뻔하고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좀 다시 새로움을 보여주려고 트랙을 비운 거고요. 만약에 제가 뭐 이즈나의 뭐 곡을 작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는 못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기본적으로 프로듀서들이 그렇게 좀 특히 후렴 부분을 심플할 수 있어도 이건 약간 심플의 영역을 좀 넘어선 것 같거든. 되게 좀 비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만들면 다 망하거든요. 한 번도 그렇게 저는 막 채우고 화려하게 해야 좀 잘 되는 편이고 대체적으로 K-팝들이 좀 화려하고 멋있을 때 좀 잘 되잖아요. 근데 그런 느낌을 싹 배제했는데 뭐 이게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괜히 테디가 테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진짜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우선은 테디가 프로듀싱한 2NE1의 Fire 이런 것도 되게 걸크러쉬하고 강한 멜로디였고 또 이제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도 강한 마이너 느낌의 전형 그 딱 테디표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. 그리고 테디가 사실 그런 음악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많은 회사와 작곡가와 가수들에게 야 이런 스타일로 써야 해외에서 먹혀. 왜냐면 과거의 K-팝 음악들은 말 그대로 K 좀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음악이었다면 블랙핑크부터 시작해가서 그 BTS 막 뮤직비디오 조회수 보면 막 엄청났었잖아요. 그리고 댓글 보면 해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기 때문에 테디가 어찌 보면 그런 점들을 되게 많이 프로듀서들이나 기획사 관계자들한테 제시를 한 것 같거든요. 하지만 이즈나 음악을 들어보시면 기존의 테디의 마이너 느낌보다 좀 메이저 느낌이 좀 강해요. 사실 회사마다 그 코드를 쓰는 색깔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YG가 테디를 했을 때는 강한 마이너 느낌, 원코드, 코드 하나로 가는 그런 느낌도 많았고 SM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밝은 느낌? 근데 또 마이너 같으면서도 메이저 같은 그런 약간 멜랑콜링한 음악이 많았었고 JYP 같은 경우는 약간 짬뽕이었어요. 근데 이번에 이즈나 음악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섞인 것 같아요. 어디는 약간 SM 느낌도 나고 JYP 느낌도 나다가 본질적으로는 또 이제 YG 느낌, 테디의 느낌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는 테디 느낌이 안 나지만 그렇다고 그 정도 프로듀서들이 본질을 없애진 않거든요. 결론적으로는 테디의 느낌이 나는 포인트가 예전에 그 2NE1의 Fire 같은 경우 미미미미 할 때 뭐 비트가 뚱뚱 딱 이런 식으로 문바톤 리듬을 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즈나 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바톤 느낌의 계열을 가져가요. 그래서 같은 문바톤이지만 2NE1 때는 좀 마이너 느낌을 줬고 이번에는 좀 이지 리스닝한 좀 그렇게 좀 밝은 느낌을 준 것 같아요. 잘 아시다시피 요즘 K-팝은 과거랑은 완전히 트렌드적으로
차트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. 과거에는 뭐 원더걸스의 텔미, 뭐 최근에 컴백해서 이제 난리가 난 빅뱅도 하루하루, 거짓말, 판타스틱 베이비는 빅뱅의 팬들도 좋아했지만 전 국민이 다 떼창으로 따라 불렀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올해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뭐가 있냐 하면 아파트 말고는 전 국민이 따라 부르는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옛날에는 음반 판매량보다 다들 기획사가 자고 일어나면 뭐 본지 아세요? 멜론 차트 봤어요. 작곡가도 실시간 차트 계속 봤어요. 그게 중요한 시기였는데 지금은 사실 기획사에서는 차트 안 보더라고요. 제일 보는 거는 음반 판매량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예 달라졌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K-팝은 말 그대로 한국 사람들 위주로 좋아하는 음악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건 또 너무 어렵잖아요.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BTS 같은 경우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도 하지만 그냥 아미가 좋아하는 음악만 해도 1등하고 뭐 음반 판매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강한 컨셉트를 유지하고 특정 소수 다 회사에서 회의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20대 여성 아니면 아시아 지역, 유럽 지역을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타겟팅을 되게 좁게 해요.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게 한국에서 한다면 한국 국민 5천만 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는 지금 뭐 80억 명이 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숫자가 다른 거죠.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좀 강한 컨셉 이지나 음악도 사실 팬분들은 되게 좋아할 수 있어도 일반인한테 들려주면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처음부터 되게 대중적인 음악을 하면요 아니 아파트 듣지 굳이 그런 신인 아이돌 곡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뭐 BTS가 떴던 방식도 그런 거였거든요. 소수를 타겟으로 하고 그 소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처럼 앞으로 이지나 뿐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K-팝 가수들은 그런 방향으로 좀 앨범을 낼 것 같아요. 이게 음악을 들으면 어떤 음악들은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밋밋하고 심심한 것 같은데 두세 번 들을수록 좋아지고 볼메인 음악이 있고 또 반대로 또 어떤 음악들은 처음에는 되게 임팩트가 셌는데 금방 질리는 음악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진아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좀 전자인 느낌이 들었었어요. 왜냐면 제가 처음에 그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음악을 집중해서 듣진 않잖아요. 그냥 뭐 딴 일 하다가 음악 들었을 때 좋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영화 보다가 여기서 뮤비 나오는데 좋으면 이러다가 눈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약간 흘깃흘깃 봤을 때는 막 깊게 막 박히진 않았었거든요. 왜냐하면 안무가 세지 않고 음악이 세지 않기 때문에. 근데 다 보고 나면 약간 잔향 같은 게 남는 팀인 것 같아요. 그 뭐였지?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리고 두 번, 세 번 보면 좋아지고 결론적으로 이진아가 잘 된 이유가 그게 약간 조금 이지 리스닝 한데 그 사이에서 되게 고급져요. 안무들이나 결이나. 그리고 저는 이진아가 이렇게 좀 약간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극찬을 하는 게 원래 그렇게 좀 내추럴한 음악을 하려면 보통 인기가 대단히 많아야 돼요. 인기가 대단히 많아서 그냥 이거 해도 좋아하고 저거 해도 좋아하는 정도 되면 할 수 있거든요. 왜냐면 보통 신인 가수들 보면 컨셉도 되게 세게 나오고 센 음악들 되게 많고 화장도 막 진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.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유튜브도 썸네일에 어그로 끌어야 되듯이 그런 건데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은데 여운이 남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결국에는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 5천만 이렇게까지 다 이어진 거잖아요. 제가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되게 고급지다, 멋있다, 음악 너무 좋다, 테디가 테디했다, 멤버들도 정말 잘 뽑은 것 같다 이런 좀 반응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기대가 돼요. 네. 우선 첫 번째 경쟁력은 많은 기사에서도 뭐 테디의 그룹이다 이런 말들이 사실 기사 제목으로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.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디가 만든 그룹 중에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실패한 그룹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. 거의 다 성공시켰거든요. 근데 최근부터 그런 게 아니라 90년대부터 뭐 진우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빅뱅 계속 2NE1 다 성공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 테디 하면 그냥 믿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결과적으로 퀄리티도 그렇게 나오니까 좋아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댓글만 봐도 촌스럽지 않고 되게 고급스럽고 뭐 그런 반응들이 있고 다만 이제 작곡가로서 좀 방향성을 제시를 하자면 요즘의 아이돌은 좀 옛날이랑 달라요. 아무리 프로듀서가 유명해도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BTS도 결국 대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게 처음에는 방시혁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프로듀싱을 다 하고 그러면서 요즘 음악들은 방시혁이 크레딧 참여 안 하는 곡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리고 개인 앨범도 다 스스로 만들고요. 그런 것처럼 이진아도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이제 테디가 워낙 대단하니까 테디의 곡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
이제 뭐 같이 작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한 뭐 2년차, 3년차 됐을 때는 변소연처럼 그냥 아예 자체 프로듀싱을 하는 팀으로 가야 이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.